예.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늘은, 한번, 그,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베리칩은 666이다. 그 다음에,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우선, 조금 성경하고는 약간 좀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 우리가 말하는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술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시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아니지만은 여러 리서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때 나오는 어떤 큰 흐름의 줄기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어떤 현황으로 볼 때 컨버전스로 융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융합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컨버전스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증거들이 보였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공대를 전공한 사람이 공대 전공하고 나서 뭐 이제 인문학 쪽에서 법률대학원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문계 쪽에서 MBA를 나온다든지 이런 전공을 상이한 두 전공을 합쳐진 사람, 상이한 두 전공에 대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뜨기 시작했죠. 그죠? 문과를 나왔는데 이과적인 배경도 있는 사람, 뭐 의대를 나왔는데 뭐 문과적인 배경도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급부상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융합이라는 게 어떤 전자기술, 컴퓨터 기술, 거기다 의학 기술, 뭐 이렇게 합쳐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는 이게 융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컨버전스. 그죠? 전자기술이 컴퓨터 기술과 같이 융합이 되고, 또 컴퓨터 기술과 뭐 엔지니어링 기술과 의학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어떤 이런 것들, 이런 흐름들. 그죠?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비쿼터스라 그러잖아요. QUITOUS, 유비쿼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편재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특성을 설명해주는 어떤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GPS, 위성이죠. 운전을 해서 어디 갈 때 목적지 갈 때 GPS 찍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위성에서 뭐 길 보여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여러분 아시는 카톡 같은 경우 어디에 전 세계에 떨어져 있어도 뭐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그죠? 또 어떤 유비쿼터스, 편재성 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언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거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약간 말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막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들, 기술들이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 기술 섹션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흐름에 맞춰가는 회사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 흐름에 맞춰가는 회사들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주식만 오르고 있죠. 그죠? 심지어는 자동차 업계도 이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말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은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차라리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아는 자동차는 이게 매연기관을 돌리는 거거든요. 석유를 넣잖아요. 그죠? 석유를 넣고 매연기관이다 보니까 부속들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달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정비 시장이 열리고 하는 건데 매연기관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달아 없어지는 게 끝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저의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기 자동차가 되게 돼서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럼 이슬람 국가들이 타격을 받으면은 이슬람교를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뭐 돈줄도 좀 끊기고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뭐 기독교도 좀 유리해지고 뭐 복음 전파나 이런 게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저는 그쪽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 자동차 그러면서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은요. 이제 뭐 쭉쭉쭉 나오다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표 만들려면은 일단 뭐 전기 기술과 전자 기술 두 개가 있어야겠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몸에다가 심으려면은 의학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매가 되려면은 상거래 기술이라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는 GPS나 유비쿼터스 기술도 여기 들어가고, 다 이게 융합과 1번과 2번을 다 충족시키는, 그리고 그거에 가장 정점을 찍는 기술이 베리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에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칼럼을 두 개 나눴죠. 그죠? 베리칩은 666이다.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베리칩이 666이 맞죠. 맞죠. 그죠? 그럼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 말이 되냐면은요. 최종 형태는 베리칩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RFID 칩 해가지고 뭐 2mm, 2cm 정도 되는 쌀알 크기에 뭐 해가지고 무슨 여기에는 무슨 구리선으로 딱 돼 있고, 그죠? 이거를 뭐 인체 몸에다가 삽입을 하고 뭐 무슨 그게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베리칩이 아닌 다른 형태의 다른 이름을 가진 무엇이 666이 되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 기술이 바뀌고 있고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진화하면서도 문신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왔고요. 문신 형태로 바뀌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송명희 씨가 쓴 표에 보면은요, 이게 점의 형태로 나와요. 점이 반짝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받는 걸로 나와요. 그죠? 만약에 그게 이제 점의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2mm, 뭐 2cm 되는 쌀알 크기라는 걸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죠?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할 때 최종의 형태는 어떤 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리칩이 666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아마 베리칩은 666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게 베리칩은 666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막 이제 한참 동안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뭐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뭐 그게 666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그까짓 거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 무효가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단의 미혹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죠? 베리칩은 666이 아닐 수 있어요. 단 어떤 의미냐? 최종 형태가 이 쌀알 크기가 아니라 문신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점의 형태든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술 진보가 일어날 때 사람들한테 받기 시작할 때 최종 형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베리칩은 666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융합과 그 다음에 편제성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총 이루어진 형태는 지금 베리칩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데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걸 언제 어느 순간에 싹 했어요. 지금 몇 가지 기술이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베리칩이 666이 맞죠. 여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닷가에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수영 금지라는 편말을 딱 붙여놨으면요. 오늘 날씨가 좋아도 저 같으면요 아예 근처에도 안 가겠어요. 날씨가 좋아도 갑자기 언제든지 날씨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라도 몰아닥치면은 한 방에 다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수적이고 조심하는 쪽으로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리칩이 666이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시각이고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칩이 사람들의 몸에다가 박는 최종적인 형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베리칩이 아닌 다른 칩과 다른 이름을 가진 최종의 형태가 666이 되겠죠.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면 다룰수록요 더 굉장히 미혹이 많아요. 뭐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요, 아니면 또 뭐 각종 예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주제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미혹과 가라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미혹과 그런 부분에서 옥석과 제대로 된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골라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